추장관 논란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겠다. 왜냐하면 그 사실관계를 나름대로 파악한 거죠. 가짜뉴스 때문에 국민들이 잠시 혼란스러울 뿐이지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매주 목요일 대한민국 정치판을 발가락이 닿기도 전에 꿰뚫어 본다는 박시도사, 박시영 도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낙연 대표가 지금 취임한 지 2주도 안 됐는데 참 민주당 안팎으로 시끄러운 일 계속되고 있고 네. 뭐 도사님께서도 네. 처음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하셨잖아요. 네. 자, 우선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 7일부터 9일인 어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1%포인트 하락해 33.7%, 국민의힘이 1.8%포인트 올라서 32.8%, 매우 붙었습니다. 네. 도사님께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뭐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볼 수 예.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이 일어나면서 네. 20대 그리고 남성층이 좀 흔들렸고요. 아. 두 번째는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결정이 되면서 전통적인 지지층, 진보층이 좀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국민 지급을 원했던 분들이 좀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을 전통 지금 맞이했고요. 지지층은 보편 지급을 원했군요. 그런 의견들이 좀 더 많았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생계난들이 좀 심화됐고 또 업종별로 형평성 논란이 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프랜차이즈 카페는 제한하고 제과점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업종에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죠.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네.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국민의힘은 반면에 민주당의 악재로 반사이익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악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역시 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해서가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단 이낙연 당대표가 추 장관 아들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오. 왜냐하면 야당이 검찰개혁을 막고자 검찰개혁의 상징인 추 장관에 대해서 생트집을 잡고 있다. 이렇게 좀 인식하는 건데요. 8.15 광화문 집회 이후에 코로나 재확산의 책임론 이것을 만회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 저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좀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윤영찬 의원의 포털 갑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는 이낙연 당대표가 부적절하다, 엄중한 주의를 줬다 네. 이러면서 조기 수습에 나섰거든요. 네. 그런 반면에 이 사안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태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 감 잡히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추 장관 논란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시사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지만 뭔가 좀 확실하게 정해지면 왜냐하면 그 사실관계를 나름대로 파악한 거죠. 이것은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서 가짜뉴스 때문에 국민들이 잠시 혼란스러울 뿐이지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정면 돌파를 해서 이게 또 논란이 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제 추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좀 강경하고 예. 그다음에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일부 좀 비호감이 축적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이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야당이 뭔가 의혹을 제기하니까 네. 뭐가 있으니까 야당이 저렇게 떠드는 거 아니야? 라는 국민적 의혹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국방부가 침묵을 깨고 군 내부 규정을 공개하면서 병가 처리가 적법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면담 일지도 공개했죠. 네. 앞으로 검찰 수사 지켜봐야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고비 넘겼다. 그리고 추 장관 입장에서도 한숨 넘긴 상황이다. 그래서 당분간 지지율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AS 손님으로 찾아온 이낙연 대표를 위한 점괘를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점괘가 나올까요? 네, 소나기는 지나가기 마련이다. 보통 야당 대표와는 달리 여당 대표는 허니문 기간이 없습니다. 바로 실전입니다. 취임하자마자 난제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재가 계속 쏟아지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소나기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중심을 잡고 버텨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추 장관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수세적이냐 이런 어떤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로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최선의 방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아니면 말고식 가짜 뉴스성의 기사들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야당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라. 이런 어떤 지지층의 요구 네. 이 부분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훈수한 코너에서 네. 이재호 전 장관께 이제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봤더니 워낙 친하시잖아요. 객관적으로 좀 들을 수가 없어서 우리 도사님께 좀 그분한테 객관적으로 물으면 안 들어보려고. 됩니다. 이재호 장관 안 됩니다.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저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감정이 좋지 않은 무소속 4인방 만약에 복당하게 되면 네. 이분들이 당내 반 김종인 목소리를 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장재현 의원께서는 본인이 직접 이번에 복당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당내 반 김종인 비주류의 구심체로서 위상을 굳히기 위한 어떤 포석이 깔려있다. 김종인 위원장의 속내는 받고 싶지 않죠. 내 임기정에 들어오지 마라 제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네. 본인이 지금 중도화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았습니까? 네네. 좌클리어하겠다 이렇게 표방하고 있는데 보수 색채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분이. 네. 그런 올드보이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달갑지 않죠. 네. 두 번째는 이분들이 들어오면 당이 좀 시끄러울 것 같아. 잡음이 많아. 목소리가 큰 분들이니까. 그렇죠. 특히나 홍준표 의원 존재감이 세. 네. 위협적이야. 네. 김종인 위원장 이미 입장에서 대선 후보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예. 안철수 전 야권에서. 대표하고 예. 야권 보수 진영에 네. 대해서 일리합니다. 네, 단자리입니다. 그래도. 그리고 이분이 발언이 세요. 네. 수위가 논란이 되지만 파급력이 셉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달가오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의원은 빨리 귀향을 하고 싶어서 집에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시도서 찾아온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고향에 가고 싶지? 네. 복당을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총선이 지난 지 5개월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무소식이에요.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안에는 반드시 복당해야 당원들과 스킨십도 하고 네. 당내 기반도 다지면서 대선 준비할 수 있는데 이게 늦어지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죠. 네.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이 안정화되는 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 불안해.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내심 지지율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당에 좀 어려움이 생기길 내심 바랄 거예요. 그래야 당내에서 본인을 찾는 목소리가 빨라지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홍준표 아니, 대표. 당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긴 하네요. 아이러니. 정치라는 건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군요. 공부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박시도사님, 물러가라. 고생하셨습니다. Stay